3학년 때 온 거니까 95, 96, 97년도에 왔다. 하고 이 도로를 살렸어. 터 벌판에 관제탑만 딸랑 있더라고. 다 뻘이야. 옆에는 도로만 이렇게 있고. 캐슬에 오신 기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 외출을 하고 온 상황인데요. 삼촌이 저희 집에 잠깐 와 있어요. 대충 설명을 하자면 삼촌이 찾아왔어요. 삼촌의 부모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오랫동안 혼자 모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도 다 보고 그러고서 그 집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오랫동안 모셨고 돌아가시는 걸 직접 본 상처가 깊게 남았어요. 저희 삼촌은 마음의 병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만에 찾아왔어요. 삼촌의 얼굴을 봤는데 멍해서 초점 없는 그런 얼굴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이제 보니까 잠옷 같은 것도 하나도 안 가지고 오시고 핸드폰만 들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에 학원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잠옷도 사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삼촌한테 속옷이랑 잠옷을 드렸는데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학원이 끝나자마자 삼촌을 데리고 바다를 한번 데려가 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낮에 집에 있는 삼촌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하고 싶은 말 편지를 막 썼어요. 잠옷을 받고 눈물 훔친 삼촌이 편지를 보면 과연 울까? 왠지 울 것 같은데 모르겠네. 내일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공항이 개항하기 전에 왔었다? 3학년 때 온 거니까 95, 96, 97년도에 왔다. 하고 이 도로를 살렸어. 터 벌판에 관제탑만 딸랑 있더라고. 다 뻘이야. 옆에는 도로만 이렇게 있고. 조개 잡으러 한 두세 번 온 거 같아. 기억이 나. 여기 오니까 기억이 나. 스리더 보면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현대인들은 다 그런 게 필요하거든. 저한테 쓴 편지가 있단 말이에요. 너는 아무 잘못 없고 가장 필요했던 건 그냥 누군가의 손길이었다. 너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해줄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 지금 나는 과거의 너에게 잘해줄 수 있는데 가장 필요했던 건 지금의 내가 아니었을까. 막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게 있거든요. 언제? 한 3년 전? 좀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구나. 네.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이제는 나는 과거에 살려고 하지 않고 늘 미래를 보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늘. 내 스스로 내가 살아가려고 만든 나의 자아인 거예요. 아직 부모님의 기억 때문에 우울한 상태야? 제사가 오면 음, 급 다운되지. 엄청 다운되지. 물론 야 다른 상황이 겹쳐서 그럴 수도 있고 겹친 것 같아. 지금 가장 큰 고충은 뭐예요? 고독사지, 고독사. 이제 혼자 살잖아, 삼촌은. 혼자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 뭐 드라마를 본다든가 뭐 그러면 갑자기 혼자 있다가 그냥 눈물이 확 떨어져 버려. 가봐야 될 것 같은 나는? 이런 얘기 하잖아. 네가 약해서 그래. 정말 잘못된 얘기야. 삼촌 알잖아. 다른 문제거든. 물론 약할 수도 있어. 잘못되지 약해서 않았어. 그럴 수도 있어. 아니야, 약하지 않아. 아니면 감성적일 수도 있어. 다른 사람보다 평균 이상의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그래.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 사람은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얘기를 안 해. 이거 상담 받으러 몇 번 갔었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아마 겪어보지 않는 한은 모를 것이다. 모르지. 10년 이상 그렇게 살았다면 모를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도 모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가 겪어봐야지만 아는 거거든.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아까 말했지 삼촌이. 너가 약해서 정신병이 걸린 거야. 도파민이랑 세로토닌 부족 뭐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존재하니까 언제든지 병날 수 있는 거거든요. 스리가 이제 한 2, 30년 뒤에 그러면 또 세상이 또 바뀌어 있을 거야. 이 정신 건강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시각으로 우리 세대가 다 죽고 물론 살아 있어도 80대 막 그럴 거 아니야. 그 시대가 되면 또 달라질 거야. 아마 점점 바꿔지고 있으니까 사회가. 근데
그래서 삼촌한테 몰래 편지를 써서 줘보려고 하는데요. 반응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총 4장을 썼고요. 다시 쓴 3장. 잠옷을 받고 눈물을 훔친 삼촌이 편지를 보면 과연 울까? 왠지 울 것 같은데 모르겠네. 한번 삼촌의 반응을 같이 봐주세요. 여기 가면서 먹을래? 여기 뭐야? 편지야. 어제 적은 게 그거였어? 다른 사람한테 적는다더만? 야, 왜 삼촌을 울리려고 그러냐, 너. 아, 또 찔끔한다. 지금 참고 있다. 지금. 울어도 되는데. 근데 한 번 울었잖아. 찔끔했잖아. 좀 우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데 참 효과적인 거야. 맞아, 맞아. 한번 알아보자. 지금 나는 학원에 있는데 잠깐이지만 집에 삼촌을 두고 와서 그런지 마음이 좀 무겁네. 그래서 오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게 됐어. 말이야 쉽지 트라우마를 안고서 혼자 이것저것 해내는 게 참 어려웠을 거야. 무언가를 하더라도 에너지가 필요했을 테고 동기와 희망적인 요소도 분명 필요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벼랑 끝의 감정이었을 거야. 물론 나는 삼촌이 아니기 때문에 삼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책임질 수도 없어. 그래서 나는 삼촌 삶의 모든 결정, 선택, 내 맘대로 헤아리지도 무조건적으로 훈수할 수도 없어. 이타적으로 세상을 사는 나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비통한 선택인 건지 삼촌은 알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약한 말이야. 삼촌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삼촌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문 밖으로 밀어주는 그 작은 동기와 희망이 되어주는 거야. 그저 넘어졌을 때 손 내미는 수준 말이야. 삼촌 곁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나 포함 가족들이 삼촌을 지키고 믿고 지지하고 있다는 거. 또 삼촌이라는 어른은 내가 꿈꿀 수 있는 나의 희망이기도 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꿈꾸는 미래는 삼촌과 같은 어른들에게 달려있어. 나를 위해서라도 나아가고 일어서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정도 무게는 짐게 해줘도 괜찮지? 하나씩 풀어가고 해결해 나아가다 보면 분명 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 느리더라도 쪽팔리는 게 있더라도 분명 다 지나갈 거야. 나는 정말 다 이해해. 우리 집으로 출발했을 때 살려고 무작정 나간 거잖아. 결국 절실히 잘 살고 싶은 게 삼촌이 가진 강한 내면 아닐까?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는 뜻이겠지. 나도 앞으로 내 인생을 계속 넘어지고 일어서길 반복하며 성장하고 살아갈 테니 내가 사는 세상 속에 삼촌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삼촌은 모두의 꿈이기도 해. 거리는 멀더라도 내가 늘 응원하고 지지할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쉬러 와. 안녕.